이 영상은 독일어를 혼자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입니다. 자, 먼저 관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어린이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관사라는 게 명사 앞에 놓여서 가벼운 제한을 가하는 낱말이라고 나오네요. 명사가 뭔지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명사에 가벼운 제한을 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독일어보다 그나마 좀 쉬운 영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There's a star. 별이 하나 있다. 안드로메다 별인지 무슨 별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냥 어딘가에 어떤 별이 하나가 있대요. The star is bright. 그런데 그 별이 어떻대요? 밝대요. 첫 번째 예문이랑 두 번째 예문에 등장한 별은 결국 같은 별이에요. 근데 왜 첫 번째 별에는 어가 붙고 두 번째 별에는 the가 붙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there is a star 했을 때는 그게 어떤 별인지 그냥 전혀 단서가 없었잖아요. 그냥 별이 어디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어떤 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즉, 이 경우에는 별이라는 명사가 아직 딱히 특정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약간 불특정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니, 정할 정 해서 부정관사 어가 온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이미 앞 문장에서 하나의 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물론 그냥 별 하나가 있다 정도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별 얘기를 하긴 한 거잖아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별을 그대로 받아서 The star is bright. 그 별이 밝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때의 별은 이미 어떤 별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앞 문장에서 정해진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특정성이 있는 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the가 붙은 겁니다. 독일어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이 관사들이요. 주의할 점은 독일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뒤에 오는 명사의 성, 즉 여성, 남성, 중성, 그리고 격, 1격부터 4격까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 표만 보고 겁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2외국어 수업을 무슨 독일어랑 프랑스어 중에 필수로 들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의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표를 외우라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 바로 생각한 게 빨리 독일어 수강 취소하고 프랑스어로 바꿔야겠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왜 우리 초등학교 때 구구단 모드여서 학교 자퇴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만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자주 보다 보면 이 독일어 관사 변화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일단 한번 쭉 읽을게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정관사. 여성일 때 die, der, die. 중성 das, des, dem, das. 남성 der, des, dem, den. 복수일 때, 자 지금 여성이니 남성이니 한 거는 명사가 단수일 때만 얘기한 거고요. 명사가 2개 이상일 때, 즉 복수일 때는요. die, der, den, die. 이런 정관사가 붙습니다. 다음은 부정관사로 넘어가서 eine, einer, einer, eine. 보통 정관사든 부정관사든 여성이 제일 간단해요. 일단 1격이랑 4격 모양이 같고요. 2격이랑 3격도 똑같으니까요. 중성일 땐 ein, eines, einem, ein. 남성일 땐 ein, eines, einem, einen. 으로 모양이 격마다 다 다르네요. 근데 정관사에는 복수가 있었는데 부정관사에는 복수형이 왜 없죠? 부정관사는요. 이 부정관사 자체에 하나, 한 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한 개일 때, 즉 단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의 복수형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왜 영어도 그렇잖아요. An apple은 말이 되지만 an apples 말이 안 맞죠?
자, 알아두셔야 할 독일어 관사의 기본 규칙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랑 좀 겹치는 게 있어서 한번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다루도록 할게요. 첫째, 대부분의 경우 예외가 있다는 얘기겠죠? 명사는 혼자 딸랑 나오기보다는 관사와 함께 씁니다. 둘째, 명사가 단수이고 일반적인 것일 때, 즉 딱히 특정되어 있지 않을 때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관사 ein, eine, einem 등을 씁니다. 반대로 명사가 이미 한 번 이상 언급된 적이 있는 것일 때, 또는 아주 특정한 것일 때에는 정관사, 이미 정해졌다 해서 정관사 das, die, dem 등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명사의 성과 격에 따라서 관사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건 이미 아까 표를 통해서 잘 보셨죠? 자, 그러면 관련 예문들 같이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할게요. Ein Vogel fliegt.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지금 새, Vogel, 이게 처음 등장했는데 어떤 새인지 우리에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새 한 마리. 이때 새라는 명사의 성과 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성은 남성이고요. 새는 남성이에요, 그냥. 격은 주격이네요. 새가 자기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부정관사 ein이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장, Der Vogel ist schnell. 그 새는 빠르다. 자, 그 새, der Vogel, 어떤 새? 바로 앞에 나온 이 새. 딱 그 새.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관사 der. 다음 예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에요. Ich kaufe ein Buch. 나는 책 한 권을 산다. 이 책 한 권이 뭐 소설책일 수도 있고 그림책일 수도 있고요. Ich lese das Buch. 나는 그 책을 읽는다. 무슨 책? 내가 산 그 책. 이때 책의 성별은 중성인데요.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성 관사는요. 어딨지? 여기 있지. 중성 관사는요. 일격일 때, 즉 주격일 때랑 사격, 즉 목적격일 때 똑같이 생겼어요. 정관사도 부정관사도. 그렇긴 하지만 문맥상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이 문장에서 책은 무슨 격일까요? 그렇죠. 목적격, 사격. 넘어가서요. Eine Frau gibt einem Mann einen Roboter. 한 여자가 주격, 한 남자에게 역격, 즉 삼격, 한 로봇을 목적격 준다. 자, 지금 명사의 성과 격에 따라서 부정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Der Mann gibt der Frau den Roboter zurück. 그 남자는, 아까 그 남자, 그 여자에게 그 로봇을 돌려준다. 조금 복잡한 예문이었네요. 예문 더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라고요. Ich schicke einem Kind eine Postkarte. 나는 한 아이에게 중성 3격, 한 엽서를 여성 4격 보낸다. Das Kind liest einer Katze die Postkarte vor.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나한테 엽서를 받은 아까 그 아이 한 고양이에게 자 고양이는 지금 처음 등장한 거죠? 어떤 고양인지 우리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정관사를 쓰지 않고 부정관사를 쓴 거예요. 그 엽서를 내가 보낸 그 엽서를 읽어준다. 넘어가서요. Eine Lehrerin lehrt 15 Schüler. 한 여자 선생님은 15명의 학생들을 자 지금 15명이니까 복수죠. 복수라서 딱히 부정관사가 오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신다. Die Lehrerin gibt den Schülern
eine Hausaufgabe. 그 선생님은 아까 그 여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복수고 삼격입니다. 정관사 den이 왔고요. 헷갈리시면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요. 복수 삼격일 때는요. 항상 예외 없이 명사 맨 뒤에 n을 추가로 더해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den Schüler가 아니라 den Schülern n이 붙은 거예요. 숙제 하나를 eine Hausaufgabe 내주신다. 자, 마지막 예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1, 3, 4격만 다루고 2격은 계속 지나쳤죠. 사실 2격은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막 새로운 규칙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까 봐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요. 그 대신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2격 표현 2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eines Tages 해서 어느 날, 언젠가, 뭐 영어의 someday처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eines 해서 남성 이격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tag이라는 명사 뒤에 es가 붙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격이라서 붙은 건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해요. 복잡하니까. 다음으로 die Liebe des Lebens. 자, 이격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유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뭐 누구누구의, 뭐뭐의 이렇게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인생의 des Lebens, 인생의 사랑, die Liebe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인생이 원래 das Leben인데 이격이라서 또 s가 붙고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규칙들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한국, 독일처럼 나라 이름은 관사 없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왜 영어도 그렇잖아요. 뭐 코리아면 코리아지, 더 코리아 이렇게 안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스위스와 터키, 즉 die Schweiz, die Türkei 얘네는 여성 명사로 취급을 하고 정관사를 같이 써줍니다. Die Schweiz, die Türkei. 좀 특이하죠? 또 미국이랑 네덜란드도요. 얘네는 이제 die USA, die Niederlande 해서 얘네는 또 여성이 아니라 복수로 취급을 하는데요. 예외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넘어가서 사람 이름도 관사 없이 쓰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굳이 관사를 붙여서 Ich bin die Emily 하면요. 막 내가 바로 그 에밀리님이시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자의식이 강한 표현이 돼요. 이게 문법상으로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잘 안 써요. 다음으로 뭐 강, 뭐 바다, 산 이런 이름들은 정관사랑 같이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름들 자체가 특정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프스 하면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냥 딱 그 알프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Der Rhein, der Pazifik, die Alpen. 이때 die Alpen은 복수형입니다. 지구, 달처럼 이런 행성 이름들도 정관사랑 같이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Die Erde, der Mond, die Sonne.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오늘 뭔가 좀 길었죠? 그래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릴게요. 질문이나 피드백은요.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요. 제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확인이 더 빠르기는 해요.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anke. 짜짜오.